자, 오늘은 화요일.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은 뭔 뉴스가 있는지 좀 먼저 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쓴 게 뭐 서울 강남 알짜 유휴지에 뭐 2만 가구 짓는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와 있네.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약간 이제 내용을 보니까 좀 뭐 있는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도 좀 있고 뭐 추가로 좀 나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 얘기되는 게 이제 뭐 강남에 무슨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대치동에 있는 그 뭐지 세택, 그다음에 이 무역 이게 뭐지 세택이 뭐더라, 무슨 전시장이잖아. 이름이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 Seoul Trade Exhibition and Convention. 그다음에 뭐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뭐 이런 데다가 2,000세대, 3,000세대 정도씩 이렇게 뭐 짓는다는 내용인데, 뭐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은 이게 뭐 검토 중인 거라서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하는 그렇지. 검토하겠다 하고 이런 데 나오면은 상당히 인기가 있겠네. 이런 것들은 좀 되기만 하면야 뭐 2만 세대도 적지 않지 사실. 2만 세대 하더라도 서울에서 2만 세대라는 게, 서울의 1년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뭐 많아야 한 3만에서 한 5만 세대 정도? 뭐 오늘 보니까 뭐 그렇게 한 3만에서 5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710 대책과 함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뭐 지금 이제 법안은 제출이 된 거 아니야? 이미 제출됐잖아요, 그죠? 네. 빠르면 7월 중에도 될 수. 그러니까 이달 중에 뭐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당정의 목표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하고 있는 집주인한테도 일종의 소급 적용. 이 사람의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세 가지 권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그 계약 체결한 보증금 임대료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근데 이제 사실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던 임차인한테까지도 이런 거를 적용한다면 그게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다. 소급 적용은 뭐 헌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좀 속도감 있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소급 적용 논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것만 해도 신규 규제 지역 LTV 규제를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적용하겠다 했다가 반발이 다시 도로 거세니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잔금 대출까지도 LTV를 기존 규제만큼 준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게 뭐 헌법에서도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건 인정을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급 적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저희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깐 얘기한 게 8년이 지나면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데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서요. 10년 보유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이걸 받으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8년 끝나는 시기에 등록 말소가 되니까 이것도 사실상 자기가 기대했던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실상의 소급 적용 아니겠습니까? 또 임대차 3법에서도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료 상한 법 시행 전에 자기가 지금 있는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퇴거 자금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사 가라. 네.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내야 되니까 뭐 다른 보상을 준다는 거죠. 심지어는 세입자들 중에서도 내가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을 비워줄 테니까 퇴거 자금을 좀 달라,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또 저기 오래전부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서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고 있었다. 도의적으로 낮은 임대료만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임대차 3법이 갑자기 시행돼 버리면서 그 낮은 그 임대료 보증금을 또 5% 이상 못 올리게 되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고. 하여튼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그 법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여튼 뭐 문제는 근데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보장해 주는 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어떤 전월세 임대차 현황을 좀 보면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되게 재계약을 많이들 한단 말이지. 물론 이제 뭐 전세금이 좀 올랐으니 또는 월세가 올랐으니 좀 올려달라.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하에서 뭐 가격은 좀 조정이 되는 거고, 뭐 5%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실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몇 년 동안 안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좀 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협의에 의해서 어떤 사적 계약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상한제가 문제지 뭐. 그러니까 상한제를 어거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뭐 나 같아도 집주인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르니까 한 6년은 못 올린다. 아, 그럼 이참에 좀 올려놓고 뭐 보지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 냅뒀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뭐 그런 시장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서 돌아갈 텐데,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월세는 이게 투기 수요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실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월세를 투기를 하진 않잖아, 전세 시장은. 그러니까 뭐 실수에 의해서 좀 더 수요가 많으면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정부가 공공임대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완충 장치를 줘야 되는 건데, 버퍼를 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사실 그간에 이게 민간의 임대에 맡겨놨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 민간 임대를 죽일 수 없으니 좀 임대 등록을 좀 하세요.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사안인데 말이야, 그죠? 그걸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갭 투자라고 하는, 투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갖다 들이대면서 니들 다 투기꾼이었어, 이런 지금 그런 논리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서가지고, 그지? 네. 임대인 협회 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생겨서 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또 추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치,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다. 아니 저거는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갑자기 시행하면서 시행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뭐 부작용이 생길까봐 또 그게 뻔히 보이니까 또 갑자기 소급 적용에 가까운 이런 일시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은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위헌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잘 모르겠네. 지켜보자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찌됐든 계속 논란이 될 테니까.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여당에서 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이 오늘 이제 여당에서 임대차 5법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임대차 5법? 예, 이게 기존의 임대차 3법에서 플러스 2 개념으로 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 임대차 3법에서 표준 임대료제를 도입하고요. 표준 임대료? 네. 그리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 임대료제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주택이 있는 위치나 뭐 종류, 면적에 따라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월세 임대료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제 쉽게 말해서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저 상한제 할 때 그 기준 정해주는 거가 아마 비슷할 거야.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있긴 있어. 독일 같은 데서 전월세 상한제 하는 나라에서는 표준 임대료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
왜냐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상한제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 또 그렇게 3+2 입법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뭐 무슨 내용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임대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질 수 있잖아요. 계속 뭐 이게 맞냐 틀리니 예. 뭐 정리 뭐 맞니 예,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뭐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뭐 네. 그런 의미겠지 뭐. 분쟁을 중재하는 그런 그렇지, 역할, 그렇지. 예, 권한을 좀 더 줘서 그뭐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도 이제 했지만 이게 지역을 어디를 선정을 할 거냐 뭐 전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겠네. 근데 전세값이 특별히 많이 오른데 이런 곳들이 사실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무차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자체 그 제도 자체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걸 이제 운용을 할 때 이 운용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지 사실. 뭐 그렇더라고. 긴급한 상황에서야 사실 상한제를 뭐 미국도 하니까 미국도 지금 뭐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상한제 임대료를 뭐 일정 이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하긴 하거든. 근데 그게 뭐 다 근데 이제 단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못 올리게 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처럼 몇 가지 이제 그 못 올리게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반대급부? 그러니까 네가 이거 손해를 봤으니 내가 뭘 줄게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미국은 말다시피 철저한 사유재산까지 보장되는 나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 이제 뭐 반발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그 710 대책에 약간 뭐랄까, 또 문제점?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게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 2주택부터 8%, 그렇지. 3주택 12%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사실은 집값의 8%뭐 사실상 이게 9% 정도 될 텐데 이것저것 그렇지. 붙이면. 뭐 거기 농특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네네. 이런 거 부가세 붙으면은 그 왜 일시적인 2주택자들은 말하자면 이분 뭐 거의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면은 좀 그렇지, 1주택자처럼 그렇지. 할인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면 이제 1가구 1주택 네. 혜택을 주지. 정해진 기간 내 1년인가? 1년 안에 처분하든가 뭐 하면은 2년에서 주지. 1년으로 최근에 근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감면 그런 규정이 없다. 거론되는 지금은? 게 없어서 자기가 1주택을 가지고 살다가 어디 뭐 그렇지.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그래서 되겠네. 일시적으로 그렇지, 2주택이 그렇지. 돼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취득세 그러면. 8%가 또 폭탄을 맞는 것이냐. 그렇지, 그렇지. 네. 요거는 반드시 좀 요거는 저 보완 규정이 나와야 되겠네. 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취득세 이 인상이 적용 시기가 대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혼란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정부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어차피 이것도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니까 통과되는 즉시 시행을 하겠다. 근데 과거에 취득세 인상 있었을 때는 취득세를 오히려 취득세 올린 경우는 잘 없지. 네. 대부분 다 취득세를 내리는 세율을 내리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여러 규정이 생겼을 때는 되게 좀 유예 기간을 좀 그렇지. 줬었다. 유예 기간이 뭐 있었지. 한 달이라도.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또 뭐랄까 풍선 효과라든지 뭐 막차 효과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표하는 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취득세가 8%로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1억만 돼도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취득세 오르기 전에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자들과 또 꼭 그때까지 사야 될 가격이 사람들이 있을 네, 경우에는 그때까지 가격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하고 버티는 이 집주인들 그럼 결과적으로 또 매물 또 잠김 현상이네. 취득세를 갑자기 올리는 이런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도 또 나타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나? 이게 8%라는 게 네. 이 주택을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집값에 관계없이 네. 내가 뭐 3억짜리를 사든 10억짜리를 사든 20억짜리를 사든 다 8%라고 돼 있나 지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취득세는 어떻게 네. 뭐 지역을 어디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요. 지역이나 그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 것도 네. 아니고 주택 가액과 관계없고 지역도 관계없다. 네. 근데 지금 원래 취득세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거든. 네.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좀 8%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3억짜리 집 사고 2억짜리 집 사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8% 물론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뭐 2주택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분명히 그지? 아까 얘기한 이런 두 가지 이런 좀 뭔가 이런 그 허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네.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논란이 되겠네.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네. 오케이. 또 뭐 어떤 게 있노? 오늘 아까 보니까 잠깐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나도 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 때쯤에서 나온 뭐 이게 저 국토부에서 보도 설명자료 나온 건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어제 우리도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지?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했더라고. 그래서 세제 혜택의 소급 여부, 세제 혜택의 소급 여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원래 단기 임대 같은 경우 4년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의무 기간이 자동 경과되면 자동 말소되는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어제 우리도 지적이 됐었던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보완 대책을 좀 안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등록 말소 시점까지 예, 세제 혜택. 그러니까 이제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5년을 해야지만이 그 5년 동안에 이제 양도세 뭐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어, 그지?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4년까지만 그럼 인정해주겠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말의 워딩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그런 의미 아닐까 싶은데. 그럼 결국 5년 인정은 안 해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4년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도 마치 그때 중도금까지는 기존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과 마찬가지로 뭔가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진 말소를 왜 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임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폐지되는 임대 유형이 있잖아, 뭐 4년 단기하고 아파트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 기존에 그럼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오래 살려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되니 이번에 또 나오는 규정이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네. 그러니까 자진 말소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세입자들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얘기가 그렇지. 나와가지고 임차인 동의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5천만 원 더 주고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등록 임대 없앤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른다 뭐 이런 논란이었죠. 얘기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얘기된 게 오늘 김현미 장관 얘기 오늘 또 뭐 말씀하신 게 있대, 그지? 네.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710 부동산 대책이 증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세금이 다 강화됐으니까 세제가 근데 김현미 장관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환수 네, 맞아.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맞는 말일까? 과연 이게? 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전혀 안 맞는 말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증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아니, 내가 여기서 그래서 아까 나도 이걸 보면서 도대체 그럼 불로소득이란 뭘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 불로소득이 뭘까 그러면 그야말로 그래 내가 찾아봤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로소득 이 한자가 아니 불자에다가 근로할 때 그 일할 노동할 때 노자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란 뜻이야. 즉 이렇게 돼 있어.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또 다시 또 찾아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은행 이자라든지 뭐 배당 이익이라든지 주식 투자에서 얻어지는 그다음에 뭐 지대,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되겠지. 이제 부동산 임대료, 월세, 전월세. 자, 그래서 근데 위키백과를 또 뒤져봤어. 위키백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이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불로소득이라는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 외에는 다 불로소득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애덤 스미스가 그 자기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대 또는 토지 임차료를 불로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대 또는 토지 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세금이다. 이렇게만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그냥 뭐 세금 막 왕창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 단 여기서 말하는 지대란 임대료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초과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정 임대료 이상에 대한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야. 즉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주가 해당 토지를 활용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초과 창출할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지주의 최소 요구 수익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당연히 내려고 하겠지. 난 그거 이상 충분히 벌 수 있어. 그러니 난 낼게. 그 이상도 낼게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 낸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대료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임대소득세 내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월세 올릴래.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게 한번 보자 이거.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1주택자 어제 우리도 이제 그 얘기 지적을 했지만 내가 집을 사서 가만히 있고 나는 내가 살 집이야. 뭐 실제 하나밖에 없어. 뭐 강남에 집이 있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곡동 물론 비싼 집이지. 근데 비싼 집을 샀다고 그 사람이 투기는 아니잖아. 돈이 있으니까 내가 비싼 집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비싼 집에 살았어. 근데 그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에 살았는데 지금 평당 4천이 됐어.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그럼 투기를 한 거냐? 그럼 이게 불로소득이냐? 물론 불로소득이겠지. 근데 불로소득인데 문제는 불로소득이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야 너 그만큼 돈 불로소득 얻었으니까 돈 내. 세금으로 이만큼 띄어갈게. 그게 양도소득세 제도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상속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지? 그리고 상속증여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돈 내 인마. 국가에 돈을 내. 네가 불로소득 얻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정당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종부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종부 1주택자 종부세가 별로 안 올랐다. 물론 안 올랐지. 뭐 근데 그래도 오른 건 오른 거야. 첫 번째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잘못된 건 내가 봤을 때는 종부세라는 게 그러면 아니 내가 가만히 갖고 있는데 불로소득을 얻은 이 논리라면 넌 불로소득을 얻고 있으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라는 논리야. 이건 전혀 맞지가 않지. 너는 내가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얻은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 거고 그건 오직 평가에 따른 이익인데 그 평가 이익에 대해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 이건 이게 말이 되냐 이겠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하나 잘못된 건 그럼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더 때리지.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더 때려야 되고 청년 수당 각종 수당들 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세금을 다 걷어가야지. 훨씬 더 많아서 이건 더 불로소득인데.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부동산 임대나 이런 거는 임대라도 하고 관리라도 하고 주인이 그죠? 뭔가 노력이라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멀쩡한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연금 뭐 지금 뭐 퍼주게 하는데 그럼 그거는 왜 세금 안 내? 그러면 그것도 세금 더 뜯어가야지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물론 내가 좀 과하게 얘기는 했겠지만은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 나는 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 꽤 맞추는 거야. 완전히 궤변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런 생각에서 이게 정상적인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답답하더라고. 또 흥분해서 얘기했네. 아니 이게 또 이제 그 공급도 사실 그때 아마 이거는 한 팀장이 좀 공급 관련한 거는 좀 많이 기사를 한번 좀 쓰지 않았었던가 이제는? 네, 몇 번, 이런 몇 번. 얘기를. 근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주장은 계속 지금 충분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때 기사 기용 씨가 쓰지 않았었나요? 기용 씨가 썼나? 박기용 씨가? 입주 물량이 서울이 그렇지 입주 물량. 내년 36,000, 그다음에 2022년에 뭐 5만 호 정도라는 5만 가구지. 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예년보다 많다. 네.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원래 한 3만 7천 호 정도?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는 한 30% 이상 많은 거다. 지금 그 주장이거든. 지금 정부 주장은.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 1년에 한 3, 4만 가구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정부와 서울시 주장이 맞다는 근거가 없고 적정 수요가 3, 4만이다라는 거. 네, 뭐 5만 가구가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사실은 그러면 왜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야 올랐느냐.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 네, 서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충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자꾸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주택 공급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 묘한 논리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을 서울시가 그리고 정부가 추산을 할 때는 서울은 거의 대부분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재건축 사업이 뭐 예컨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이 사업시 인가를 인가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아 이게 몇 년 후에는 공급이 되겠지 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해 공급 물량 혹은 입주 물량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 서울시는. 그런 거야? 네. 서울시는? 서울시는 이 정부는 서울시와 어찌됐건. 정부는 다시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현 단계를 바탕으로 공급 시기를 예상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추계를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당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추계인 네. 거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도 네. 뭐 계속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에 묶이고 뭐 갈등이 벌어지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2021년에 원래는 입주가 돼야 되는 물량이 몇 년 후로 뭐 미뤄지고 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그 지금 그래서 계획하는 4만 가구의 입주 물량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수일 가능성이 높겠네. 실제로 지금 올해 원래는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었던 아파트? 조천주공 아파트 그렇지. 그것도 지금 벌써 뭐 고기원 해도 5천 가구가 5천 세대나 되는데. 일반 분양 5천 가구나 되는데 그게 지금 될지 안 밀리고 될지 있고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모르는 일이죠. 그 분양 물량을 어떻게 전망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간에서 예측하는 거랑 정부에서 예측하는 분양 물량이 좀 격차가 있지 않나. 실제로 부동산 114는 내년에 분양 물량이 서울에 2만 5천 가구로 이렇게 예상한다고 나왔거든요. 상당히 적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3만 6천 가구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만 해도 벌써 11,000 가구인데 뭐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까 얘기한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우리가 내년에 할게 그거는 근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도 좀 명쾌하게 해석이 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정부의 좀 억지 주장을 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면 되는 거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면 되는데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규제를 그렇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공급이 것이다. 된다인데 그렇게 안 시켜주는데 그런 공급 물량을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지. 정부 자체가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이 왜곡을 어떻게 보면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에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뭐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뭐 언론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믿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지적하는 건 니들이 틀렸어. 우리만 오라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떠든들 뭐 갈 길 가실 뿐인 아유 또 너무 세게 또 좀. 이런 것보다도 서울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서울 주택이 충분하다라는 것은 너무 완전히 말이- 궤변이지 예. 궤변 그야말로. 논리를 반대로 해석하는 뭐 우리 또 뭐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뭐 댓글 쪽에서는 뭐가 좀 있나? 아까 내가 댓글 많이 못 보기 좀 뭐 보긴 했는데 댓글 주신 분 중에 이제 아까 그 임대사업자 관련한 게 아까 눈에 띄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뭐 기사로 좀 써다 건의 내용을 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 요분 내용도 일리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 4년 임대하고 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을 지금 해준다고는 했잖아, 그지? 네. 허용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제 이분 주장은 뭐냐면 건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8년으로 했더라도 중간에 한 4년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이 되면서 이 집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규정은 그러면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다시 내가 이제 받아서 들어가서 그 4년을 충족하면 8년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멸실되고 나서도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채우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정을 해달라 종전처럼. 근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710 대책에서는 뭐 어떤 경과 조치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니 그런 걸 유지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지적했던 4년, 8년 임대하고 세제 혜택이 안 맞는다라는 이제 그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뭔가 좀 경과 규정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여전히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증세 아니냐, 뭐 조세 저항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들 화가 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다 이게 세수 확보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지적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던 정부가 소득은 없고 그냥 살고 있는 집에 평가 금액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맞냐? 이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불만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유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주택자도 다 우리 국민 아니냐, 집을 사기까지 다 피땀 흘린 노력을 해가지고 소비 줄이고 종잣돈 모으고 대출 상환해가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거 공짜 아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 투입금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 뭐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뭐 계속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정부가 과연 잘 반영을 해주실지는. 근데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던데요. 저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고위 공직자들, 세종에 있는 장차관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때 다주택자들 이제 처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기에 엄청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년이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세종에 있는 특별배양 받아서 이제 그 세종에 있는 집이랑 서울에 있는 집 있는 이런 2주택자가 꽤 되는데, 근데 이분들 중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들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상관없는데 좀 이제 승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좀 젊은 층의 머리 아프겠네. 좀 고위직인 사람들이 예민하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기 하겠어. 사실 그 전 재산인데. 긴급 재난지원금도 기부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이 다주택자 처분 그거에 이어 이것까지 나오니까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겠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